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탈주를 꿈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영상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회선에 대한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김봉현의 도주 경로 및 조력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김봉현 회장 도주할 줄 알고 도와주신 겁니까? 전자펜지 훼손 도주가 맞죠? 네, 김봉현 전 회장의 탈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도주해서 5개월 만에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022년 11월에 전자장치 끊고서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다시 체포가 됐고요. 이번에는 또 수감 중에 탈옥 계획서를 작성해서 탈옥을 모의했다가 발각돼서 현재 독방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탈주를 많이 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제가 기억에는 이게 세 번 시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도주죄가요.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는 자기가 도주하는 건 처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망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잡히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네. 처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가 도망가도 처벌합니다. 다만 이게 가볍게 합니다. 자기가 도주하면 1년이 안 돼. 근데 전자발찌를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손괴를 하고 도망가면 7년 이하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거는 도주 원조죄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도망가는 거는 본능인데 그 남의 도망가는 탈옥을 도와주면 이거는 재질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 10년 이하 이렇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물론 이게 성공은 세 번째 못했지만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이나 조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사,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네, 일단 김 회장에 대해서는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좀 추가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미수는 그냥 임의적으로 감경이니까 깎아줘도 되고 조금 전에 그냥 7년 이하로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손괴를 하고 부수고 도망가니까. 네. 그럼 아마 이게 그냥 미수니까 조금 형량을 임의적으로 안 깎아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저는 형량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이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27장짜리 탈옥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보니까 흡연구역 위치부터 식사 시간 그리고 교도관 숫자, CCTV의 사각지대까지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탈옥 계획서가 A4 용지로 무려 27장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런 내용들이 빽빽히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청 내부 조감도도 있었다 그러고 그 폐사회로 TV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김 씨로서는 우리가 재판을 가는 거를 저런 버스를 타고 출정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저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재판 받는 법원까지 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과정들 속에서 뭐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라든지 아니면 교도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해서 뭔가 틈을 노렸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만큼 지금 계획서가 빽빽하다는 것은 조력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에게도 20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지인들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조력자들까지도 뭐 돈이 되었든 무언가로 매수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동할 때 교도관 숫자라든지 CCTV 사각지대 그리고 호송 차량 내부 조감도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 내부라든지 교도소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청 내부의 조감도라든지 뭐 CCTV 사각지대라든지 그리고 뭐 흡연 시간 이런 네.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뭐 심지어는 뒷문은 언제 잠겨 있고 문이 어디가 열려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에서도 조력자가 있진 않은가를 수사기관이 당연히 의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까지 조력이 있는지를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금 김봉현 씨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그 한창 유행했던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처럼 본인이 정말 그 지도라든지 그 각종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장윤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력자를 포섭할 때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식구파 조직원, 그러니까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라면서 포섭을 했고, 친누나가 외부에서 이 조직원의 지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해요. 이 자금 뭐 적지 않은 자금이잖아요.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수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뭐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제 친누나가요. 아마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장이 발부되려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인멸이나. 근데 아마 저 누나가요. 자기는 이게 도망갈 계획을 저는 몰랐고 돈만 이게 1,000만 원 주라 해서 돈만 전달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그럼 네. 20억은 뭘까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만 보면 네. 그 20억은 누나가 아니고 누나는 1,0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진 기구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게 도주 우려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탈옥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 탈주 시도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밖에 숨겨놓은 돈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밖에 엄청난 천문학자들을 숨겨놨으니까 탈옥을 해야 그 돈을 쓰거나 뭐 관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의도가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20억을 약속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자금이 있어서 이런 탈옥을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제 한 차례 이제 누나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검찰이 재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 친누나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재청구할 뭐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누나가 미국에서 바로 입국을 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지금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뭐 친누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보다는 조력자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네. 조력자의 범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의 탈주 시도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